거기다가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세팅하기 위한 파일을 올려뒀어요. .sql로 끝나는 파일 2개, greet.sql과 member.sql이라고 하는 파일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접근을 전부 다 풀어뒀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같은 경우는 퍼블릭하게 오픈을 시켜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태로 제가 세팅을 해뒀고, 좀 전에 봤던 테스트 서버에서 이 두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이걸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S3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wget을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member.sql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은 greet.sql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운로드된 파일 2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care_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는 해당 계정으로 접근해서 member.sql이라고 하는 파일, 그리고 greet.sql이라는 파일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저걸 2개 생성하게 되면 SQL로 끝나는 저 파일 안에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create table이 바로 실행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greet member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요. create table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식으로 스키마가 만들어져 있고, 멤버라는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그리트 테이블은 게시판을 위한 테이블이고요. 멤버 테이블은 회원관리를 위한 테이블이에요. 자, 그리고 웹서버 소스로 가보겠습니다. 경로는 이렇습니다. vrwww html basic이라는 경로를 사용하고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db 접근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이 바로 dbcon.php라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전부 다 include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bcon.php라고 하는 파일을 우선 수정을 하기 위해서 권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vi로 열어서 수정을 합니다. 자, 우선 괄호 안에 커넥트 다음에 괄호 안에 첫 번째 있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엔드포인트예요. IP 주소나 또는 엔드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새로 만들어진 RDS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엔드포인트 주소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ID죠. ID는 어드민이었으니까 그것도 수정하고, 패스워드도 바뀌었죠. 해커스가 아니라 어드민 해커스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패스워드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세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 인증을, DB 접근을 하기 위한 파일에 대한 설정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면 아마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서버에 다시 들어갔고요. 버지니아에 있는 웹서버고요. 그리고 좀 전에는 에러가 났었던 게시판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됐냐? 여기까지 됐습니다. 즉, 설정 서버를 이용했습니다. 설정 서버를 이용해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설정, 그 다음에 웹서버의 코드 수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 이제 설정 서버에 필요한 정보가 우선 다 들어간 거죠. 요거랑 똑같은 서버들이 만들어지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서버를 이용해서 테스트해봤더니 서비스가 잘 되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 서버와 똑같은 서버들이 이제 막 생성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설정 서버에 이미지를 뜰 거예요. 이미지를 뜨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서버들이 만들어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서버들은 프라이빗 서버넷에 배치를 시킬 겁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프라이빗 서버넷에 배치를 시킬 거고요. 트래픽은 로드 밸런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알아서 전달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장애 조치 환경을 자동으로 세팅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이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만듭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서버의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자,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웹서버 버전 1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동안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줄 겁니다. 부하 분산을 해주는 거죠.
자, 로드 밸런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웹 요청을 받을 거기 때문에 HTTP랑 HTTPS 트래픽을 분산해주는 ALB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 이름은 웹서버 LB로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만들 거냐? VPC, 서비스 VPC에 만들 건데,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트래픽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하면 인터넷 통신이 안 되니까 로드 밸런서는 퍼블릭 서브넷에 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세팅 요거는 지금은 안 할 거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은 새로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이름은 웹서버 로드 밸런서 LB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80번 포트로 향하는 트래픽만 허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HTTP 80번 그리고 어디서든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로드 밸런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웹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타겟 그룹은 로드 밸런서가 트래픽을 전달해 줄 대상 서버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서버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서버는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서버를 만들어줘야지 서버들이 등록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선 타겟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이름만 지정을 해주고 실제로 어떤 서버들한테 보내라 라고 하는 설정은 나중에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상태 체크는 어떻게 할 거냐? 정상적인 상태를 구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정들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타겟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주게 되면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이랑 유기적으로 통합을 시키면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추가한 서버들은 로드 밸런서가 알아서 내 타겟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드 밸런서를 먼저 세팅을 해줬고요. 그 다음은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생성을 해주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작업은 시작 구성이라고 하는 걸 해줘요. 런치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시작 구성은 어떤 상태의 서버를 만들어 줄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미지를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준 이미지를 이용해서 서버들이 만들어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 런치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구성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추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 설정은 만들어 놨던 게 있죠. 웹서버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둔 방화벽 설정을 그대로 적용시켜 줄 겁니다. 자, 그래서 HTTP랑 SSH가 허용이 되어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은 어떤 키를 사용해서 원격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합니다. 즉, 시작 구성은 끝났습니다. 어떤 상태의 서버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설정을 끝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오토스케일링 그룹 정책을 만드는데 항상 서버가 2개 있어야 돼 라고 여기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서버가 2개가 아니면 알아서 올려줍니다. 서버가 2개가 넘어가죠? 그러면 알아서 지워버려요. 즉, 항상 서버가 2개만 유지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어디다 만들 거냐? 프라이빗 서버넷에다 만들어주세요 라고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서버들은 로드 밸런서가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드 밸런싱을 선택을 해주고요. 타겟 그룹은 좀 전에 로드 밸런서에서 설정했던 타겟 그룹을 지정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설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자, 지금 사이즈 그대로 유지하세요 라고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태그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태그 붙여줬네요. 자, 네임이라고 하는 태그 키, 그리고 이름은 웹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뷰 확인해보고 크리에이트 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하면 인스턴스가 지금 0개죠. 0개 없어요. 근데 살짝 기다렸다가 확인해 보면 인스턴스가 2개 올라간 게 확인이 됩니다. 새로 고침. 2개가 됐죠. 자, 이렇게 2개가 되면 인스턴스 상태를 확인해 보면 인스턴스가 2개 올라가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자, 테스트 서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웹서버 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버가 하나씩 지금 올라가서
스테이터스 체크 중인 게 확인이 되죠. 방금 올라간 인스턴스 서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서버들은 로드 밸런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자, 타겟 그룹 로드 밸런서에 타겟 그룹으로 들어가서 타겟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헬스 체크는 헬스 상태는 이렇게 체크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타겟은 지금 2개가 올라와 있고요. 둘 다 정상적인 상태다 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 쪽으로 요청을 보내게 되면 골고루 분산해서 트래픽을 전달을 해줄 거예요. 자, 로드 밸런서의 DNS 이름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DNS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고요. 로드 밸런서가 지정해 놓은 타겟 그룹으로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로드 밸런서로 요청을 보냈습니다.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B 연결도 잘 되는 게 보이죠? 새로 만들어진 서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비스가 전부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만들어주게 되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로드 밸런서의 엔드포인트에 해당되는 주소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여기로 들어오세요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이제 나중에 라우토3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등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하는 작업은 저 서버 더 이상 필요 없네,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테스트용 서버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두게 되면 요것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테스트 서버를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서버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삭제를 해봤습니다. 잘 올라가냐, 장애 복구가 되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던 서버까지도 딜리트 시켜서 터미네이트 시켜서 완전히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네이트 되고 나서 타겟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 지금 헬시 상태의 타겟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서버가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타겟은 하나밖에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토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개가 있어야 된다, 인스턴스 2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즉 가상의 서버가 하나밖에 동작하지 않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새로 고침 몇 번을 해보게 되면 새로 서버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버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펜딩 상태, 러닝 상태를 거쳐서 정상적인 상태다라고 인식이 되게 되면 로드 밸런서가 그때부터 또 트래픽을 분산해 주게 될 겁니다. 다 됐죠? 네. 그리고 타겟 그룹 로드 밸런서의 타겟 상태를 확인해 보면 초기 상태네요. 이니셜 초기화 상태입니다 라고 돼 있고, 그리고 새로 고침해서 헬시한 상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가 너무 복잡하니까 해당 주소를 DNS 서비스에 등록을 할게요. 로드 밸런서의 DNS 주소를 복사를 해주고, 그리고 라우터 53 서비스에 들어가서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호스티드 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 소유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레코드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create 레코드. 그리고 여기다가 버지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CNAME 형태로, 그리고 로드 밸런서에 DNS 레코드를 등록을 해주게 되면 virginia.cuckoo.com이라는 주소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virginia.cuckoo.com이라고 하는 주소로 좀 전에 버지니아 리전에 만들었던 인프라 쪽으로 트래픽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좀 익숙하면 한 1시간이면 끝납니다. 1시간이면 세계 어디든, 물론 모든 도시는 아니에요. 모든 도시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즉 인구 밀집도가 높은 그런 도시들에는 웬만하면 전부 다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어디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일래스틱 빈스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래스틱 빈스톡이라는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 이 두 가지가 구성 관리 또는 인프라 배포를 자동으로 해주는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인프라를 직접 하나하나 만들 필요도 없어요. 특히 일래스틱 빈스톡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코드에만 신경 쓰면 되게 해줍니다. 나머지는 나는 이런 환경 필요한데 알아서 만들어줘. 그러면 빈스톡이 뭐죠? 콩나무죠, 콩나무. 그 제크와 콩나무의 그 콩나무. 얘가 알아서 막 자라는 듯이 나 이거 필요해. 그러면 콩나무가 알아서 막 자라듯이 인프라가 알아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개발자는 코드만 던져주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래스틱 빈스톡을 이용해서 좀 전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 겁니다. 위치는 노스버지니아가 아니라 오레곤주에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자, 오레곤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래스틱 빈스톡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겁니다. 게스타트 클릭을 하고요. 어떤 앱을 만들 거냐? 웹 서비스예요. 앱 이름 입력해주고 그 다음 플랫폼은 어떤 걸 쓸 거냐? 저는 PHP 환경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PHP 선택. 그리고 제가 세팅한 코드를 업로드를 해줍니다. 선택해서 코드 업로드 해주고요. 끝이에요. 끝인데 내가 다른 환경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대로 바로 시작해도 되고요. 컴퓨터 옵션 들어가게 되면 만들어지는 환경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 큰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고가용성 환경을 만들겠다. 좀 전에 했던 게 고가용성 환경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중에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최소 두 개 있어야 돼요. 가용 영역 2개 쓰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돼요. 내가 필요한 환경을 몇 가지 수정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에서 수정할 내용은 헬스 체크와 관련된 내용만 수정을 할 거예요. 헬스 체크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응답 코드는 301번 리다이렉션에 해당되는 응답 코드를 받으면 되고요. 위치는 /basic 밑으로 들어가는 쪽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벌은 10초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언헬시 상태, 헬시 상태 확인하는 횟수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드 밸런서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격으로 서버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키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큐리티 부분으로 넘어가서 키를 지정을 해줘요. 키가 없으면 원격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니까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줘 라고 해서 쭉 내려가서 데이터베이스 쪽에 가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고가용성 필요해. 이것도 아까 전에 세팅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저장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다 요청이 끝났다. 이 정도 되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크리에이트 앱 클릭하면 끝입니다. 즉 네트워크 설정할 필요 없고요. 오토스케일링, 로드 밸런싱 복잡한 설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한 환경도 나 다른 환경이 필요한데 그러면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바꾸면 바로 바뀝니다. 즉 인프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지식이나 방법은 있는데 AWS 환경에서 직접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라고 하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리고 일래스틱 빈스톡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했던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런 선택 사항들 있죠. 이런 거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실제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에 요청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을 쫙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성이 끝나고 나면 바로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느냐?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10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그 정도 시간이면 원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헬시 상태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엔드포인트가 있어요. URL 주소. 그 URL 주소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면 서비스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프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EC2라는 서비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인스턴스가, 즉 가상의 서버가 2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고요. 웹서버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버가 2대가 보이죠. 일래스틱 빈스톡 서비스가 만든 서버고요. 타겟 그룹 들어가서 로드 밸런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도 확인을 해보면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좀 전에 그 수동으로 일일이 만들었던 그런 환경과 굉장히 유사한 환경이 일래스틱 빈스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DB도 잘 만들어졌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동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다중가용 영역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멀티 에이지라고 보이죠? 여기 멀티 에이지라고 보이는데 이게 바로 다중가용 영역 설정입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지가 돼 있으면 액티브 스탠바이가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일래스틱 빈스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한 서비스 배포, 인프라 배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쉽죠?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S3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S3라고 하는 서비스는 스토리지 서비스인데 좀 전에 잠깐 얘기를 드렸듯이 웹하드랑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블록 레벨의 그런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최대 장점은 내구성이에요. 글을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는데 저건 뭐냐 하면 내가 파일을 업로드하면 내가 일부러 삭제하거나 내가 일부러 덮어쓰기 하거나 하기 전까지는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내구성이 높다는 얘기죠. 데이터 손실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업 데이터 저장소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좀 전에 그 서버 이미지를 떴었죠. AMI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실제로 저장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서버가 사용하는 스토리지 데이터를 백업할 거예요. 백업을 하게 되면 또 여기에 저장이 돼요. 즉 S3는 이런 내구성이라고 하는 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백업 스토리지용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 웹 기반 스토리지라서 웹과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접근해서 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 기반 스토리지에다가 이것까지 제공이 돼요. 정적 웹 컨텐츠 호스팅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웹 서비스를 돌릴 건데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할 필요가 없어요. 즉 소스를 봤더니 HTML 코드, 자바스크립트, CSS 코드 이런 거밖에 없다. 즉 웹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되면 끝이다라고 하는 웹서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만들고 서버 관리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즉 S3 버켓 하나 만들어 놓고 정적 웹 호스팅이라고 하는 기능만 켜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냥 웹 서비스가 알아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S3에 버켓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S3에 여러분에게 자료를 배포해 드리기 위해서 자, S3 버켓 중에 제가 video.cookbuo.com이라고 하는 버켓을 하나 생성을 해뒀고요. 그리고 그 버켓 안에 보면 파일이 2개가 보이죠? AWS 데모, 그 다음에 일래스틱 빈스톡 데모라고 하는 파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보입니다. 자, index.html 파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제가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자, index.html 파일의 코드입니다. 즉 CSS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그냥 HTML 코드죠. HTML 코드고 그 다음에 링크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기 위한 링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바로 index.html이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파일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 들어가 보면 스태틱 웹 호스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스팅 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죠.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스태틱 웹 호스팅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서는 index.html이에요 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가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버켓 이름 그 다음에 S3 어쩌고저쩌고 쭉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릴 수는 없고 라우트 53에 등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소를 복사를 하는 거죠. 해당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53 서비스로 넘어가서 호스티드 존 그리고 크리에이트 호스트, 잠깐만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레코드,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만들어 놨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만들어뒀네요. 그래서 video.kukubuo.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그 S3 버켓의 주소가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video.kukubuo.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자, 이렇게 페이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첫 번째 보여드렸던 데모,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렸던 데모 두 가지를 주말 동안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열어두면 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용량이 좀 돼서 네. 그래서 주말 동안 제가 열어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소로 데모라고 돼 있네요. 잠시만요. 비디오인데. 자, 그래서 주말 동안 여기 video.kukubuo.com에 들어오시면 라우트 53의 서비스를 받아서 제가 오픈해둔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 들어가셔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솔직히 제가 좀 여유를 못 가지고 좀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보시고 이렇게 작업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연 준비를 한 거는 다 보여드렸고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시연 주제가 있긴 한데, 그런 다른 주제들보다는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실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는 웬만하면 다 그대로 옮길 수가 있어요.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그대로 옮기면 금전적인 어떤 비용적인 절감 효과나 또는 성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그대로는 다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려면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랑 조합을 하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AWS에 대한 좀 더 학습을 하고 최적화를 시키고 하게 되면 성능도 높일 수가 있고 그다음 비용도 낮출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를, 그러한 운영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데모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고 제 데모 주제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